자,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바이올린의 기본적인 음은요, 이렇게 아무것도 안 눌렀을 때 줄이 4개니까 얘네 음은 아셔야 되죠, 당연히. 솔레라미. 네, 솔레라미 있고, 이제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솔레라미, 그 다음에 얘보다 좀 더 큰 악기 비올라는 얘 미가 줄이 없고, 여기 도 줄이 하나 됐어요. 그래서 도솔레라 이거예요. 저희 있는 첼로는 비올라랑 똑같습니다. 도솔레라. 두 개가 도솔레라가 똑같은데 네. 비올라랑 첼로랑 음역대가 다르죠. 아, 네, 음역대가 달라요. 얘가 훨씬 낮은 거죠. 훨씬 낮아요. 네. 그래서 바이올린 음역대가 피아노가 맞추면 여기인데 피아노는 바이올린은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음역대라고 하면 비올라가 한 여기서 여기까지고요. 네. 비슷해요. 바이올린은 네. 좀 낮고 첼로가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도. 거의 한 옥타브 밑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네. 그 유래는 뭐 나무 이렇게 찾으면 대충 있긴 한데. 네, 이런 설명 너무 좋습니다. 아 그래요? 그럼 대충 한번. 네, 저 그리고 죄송한데 제가 네. 사실 임신해가지고 네. 앉아서 축하드립니다. 네. 박수를 제가 못 치네. 제가 네. 어제 알아서 바이올린 박수를 이렇게 치는가요? 아무튼 되게 좋은 것만 보고 들으셔야 되는데 아니 아직 뭐 귀도 없으니까 한 괜찮아요. 사람을 만나서 아니, 어떡하나. 아니, 예, 아니. 아무튼 네. 네, 축하드립니다. 앉아서 하셔도 돼요. 전 서서 할게요. 지금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아 그럼 서서. 임신 고백하셨잖아요. 저 지금 어제 그 허리 주사 맞고 왔거든요. 어떡해. 예, 네. 괜찮아요. 예, 염좌래요. 네. 괜찮아요. 아 그래서. 염좌를 여기서 고려하지 말고. 네. 네 아무튼 자 그래서 해보도록 할 텐데 네. 이 슬기 1권의 첫 번째 작은 별 노래 있어요. 혹시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? 이 노래? 모차르트. 오 어떻게 하셨어요? 근데 저는 모차르트를 좋아하진 않습니다. 저는 아 쇼팽 때문에 피아노에 입문했던 사람이지 모차르트는 진짜? 사실 뭐 모차르트 귀여운데. 전국의 모차르트 팬이 뭐라 하겠구나. 별로 안 좋아해요. 좋아하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여쭤봤냐면 그 문학 작품 같은 것도 보면 뭐 제목 있고 그다음에 누가 지었는지 그거 너무 중요하잖아요. 당연히 중요하겠죠 누가 지었는지. 그래서 클래식 음악 하실 때도 모든 음악 하실 때 누가 만들었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. 왜 그러냐면 그 작가마다 작곡가마다 추구하는 스타일이 다를 거 아니에요. 네. 그럼 모차르트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데 어떤 스타일인가요? 아세요 혹시? 경쾌하고 날아다니는 느낌을 제가 별로. 그쵸? 네. 완전 정확해요. 네. 그 느낌으로 연주를 하셔야 돼요. 원래 사람이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없거든요. 아, 그쵸. 또. 다 추억이다 생각하고. 근데 임신하셨다 그래서 네. 이 좋은 것만 보고. 아니. 괜찮아요. 자, 그래서 네. 항상 연주하시기 전에 순서 1, 제목을 본다. 작은 별? 뭔가 귀여운 느낌일 것 같은데 대충 이제 하시고 모차르트?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. 좀 귀엽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조 보시면 돼요. 우린 바이올린이니까 높은 자리표겠죠, 보통? 세 개를 올려놓은 게 그래서 그런 거죠? 원래 도도솔솔 랄라솔이잖아요. 맞아요. 도도소솔 라라 소리인데 네. 또 이거 샵 3개 왜 갑자기 뜬금없이 샵 3개냐라고 궁금하신다면 솔레람이랑 연동시키려고? 솔레라미 이 줄에서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그냥 하면 저 피아노에선 쉬워요. 피아노 보시면은 중간반만 누르면 도레미파솔라시도잖아요. 네. 근데 사실 저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음, 오음이 있어요. 있죠. 반음 간격. 네. 근데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내야 돼요. 여기는 뭐 딱히 지금 스티커가 붙어있지만 네. 없잖아요. 네. 오음일 때는 떼고 옆에 한 칸 여기 반음이 있다고 치고 그다음 반음일 땐 붙이고 요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음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. 이제 처음 한다고 치면 그 개념까지 입히긴 너무 어려워요. 너무 어려우니까 개방현으로. 그렇죠. 그래서 개방현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되게 쉬워요. 그냥 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첫 번째 이 두 줄은 안 쓰고 이 두 줄만 쓸 건데 손 모양은 이렇게 만 외우시면 이게 파, 도, 솔, 샵이거든요. 네. 이것만으로도 한 5곡 정도 돌려먹어요. 그러니까 이 손 모양으로. 라투 파샵까지? 네. 라투라죠 지금. 라에서 라까지. 네. 라에서 라까지. 샵 3개. 그러면 요 손 모양으로 하시면 끝입니다. 네. 자, 그렇게 하시고요. 진짜 마지막으로 구조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바로 해볼 건데 처음에 랄라 미미 파파미 레레 도도 시시라 있어요. A 주제. 혹시 이런 거 뭐 아마- ABA 뭐 이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. 맞아요. 참고로 저는 A병입니다. 저는 B형인데 우리 여기 다 들어있네. A, B, A. 네. 그래서
수미상과 우리 국어 시간에서 배운 이거 중고등학교 때 요즘은 하나 모르겠어요. 저는 배웠던 것 같은데 음악 시간에. 그래요? 네 교과서에 있긴 있어요 이 내용이. 저도 국민학교 아니고 초등학교 나왔는데. 네, 아무튼. 네, 근데 또 교과서가 네, 출판사가 다르니까. 아니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음악에 큰 뜻이 없어서 음악 수업 시간에 뭘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기는 하거든요. 네. 아무튼 그 구조까지 하면 나 이거 A, B만 연습하면 되겠다. 마지막은 해서 그 이후에서 이 A, B를 A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. 지금은 이렇게 곡이 짧잖아요. 나중에는 막 3-4페이지 되는 곡을 하실 수도 있어요.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. 네, 맞아요. 일하시죠. 네, 일하시니까 네. 시간이 없잖아요. 언제 네. 그거 다 하겠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어디가 반복되나 잘 보셔야 된다. 그래야 연습 시간이 주니까요. 네, 맞아요. 네. 자,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. 여기 네. 붙어있는 뭐 테누토, 스타카토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해볼게요. 저희는 F하고 P밖에 몰라요. F? 포르테피아 대표. 해볼게요. 네. 하나, 둘, 셋, 넷. 그대로 스탑하고 거울 한번 보실래요? 내 자세가 지금 어떤가 한번 보시면 지금 너무 좋아요. 여기 이렇게 손등 보이게 손바닥 안 보이게 이렇게 잘 해주셨고 네. 혹시 운동 뭐 요가 같은 거 하세요? 필라테스. 그쵸? 왜냐면 남자분들이 이게 잘 안 돌아가세요. 이게 네. 유연성보다는 머리는 안 돌아가긴 해요. 뭐 좀 뚫기한 데가 있어요. 근데 팔이 막 돌아. 팔이 너무 잘 돌아가서 그래서 여쭤봤어요. 뭘 그래요? 하시나? 네. 네.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. 너무 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팔 잡은 거 좋으신데 네. 여기서 많이들 이렇게 하시는 게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꺾이는 분들이 많아요. 네.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활을 보통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. 네, 저희는 아직 힘주고 잡긴 해요. 네. 힘을 못 빼요. 근데 힘 빼고 잡아야 되는 것도 아세요? 들은 게 있으세요?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. 왜 결국에 힘을 빼고 잡아야 되냐면 나중에 뭐 이렇게 뭐 가벼운 곡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교를 할 때 힘을 주면 못 해요 또. 맞아요. 그래서 여기 힘을 빼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일 자연스러운 자세. 우리 힘 빼고 이렇게 서 있으면 손이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. 네. 이거는 누가 봐도 힘을 준 상태잖아. 네. 어디가 꺾여 있다. 꺾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잡는 거예요. 그래서 엄지가 펴지면 안 돼. 꺾이거나 펴지면 안 돼. 이거는 내가 힘을 줬다는 얘기거든요. 네. 근데 아까 보니까 여기가 할 때는 힘을 주고 네. 하긴 해요. 하얘지는 것 같아요. 피가 좀 안 통해요. 아니 너무 웃기신데. 네. 근데 너무 웃겨드리는 것도 이게 아니 너무 웃어도 되나? 제가 또 태교에 좋지 않을 수 있다. 나중에 이렇게 원장님이 제 번호를 아시잖아요. 네. 제 번호로 갑자기 그 법원에서 내용 증명이 날라오고 이렇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괜찮아요. 저 안 할게요. 그게 진짜 TMI 남편이 또 변호사여가지고. 네.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니 가지 마세요. 아니 괜찮아. 뭐 블로그를 못 쓰겠다고 아니, 하지 마요. 아니. 네. 책임질 수 있는 일만 하는 진짜 사람이. 너무 재밌어요. 변호사시구나. 진짜 재밌어. 이제 힘이 안 빠지기 시작했어요. 체험만 하시기 너무 아까운데 너무 재밌어요. 제가 원래 아까운 인지라는 얘기 많았는데 제가 자아가 강해서 저를 쉽게 이렇게 넘어뜨리기는 쉽지 않습니다. 저 진짜 올해 중에 가장 많이 웃은 것 같아요. 제가 원래 좀 특이하게 살아서 지금 너무 잘하셨어요. 그래서 얘는 넘어가도록 할 텐데 제가 네. 방금 말씀드린 힘을 빼는 느낌. 힘 빼고 조금 더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바로 바리에이션 넘어가고 바리에이션 혹시 들어보셨어요? 바리에이션 뭔지 아세요? 변주? 맞아요. 여기 써있긴 하죠. 변주. 네. 이거는 또 클래식 말고 다른 장르도 좋아하세요? 원래는 재즈를 더 좋아합니다. 피아노 그래요? 입문을 원래 재즈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박자감을 결국은 못 맞추더라고요. 그래서 연주할 때 그 악보를 따라가는 그 느낌을 못해서
근데 저도 재즈 피아노 학원 또 6개월을 다니고 항상 6개월하고 그래도 반년 정도 이렇게. 반년이나 했어요. 네. 너무 하고 싶어. 근데 저도 너무 어려워서 그만뒀던 게 저는 클래식을 아기 때부터 쭉 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무조건 정박 박자를 맞춰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거에서 자유로워지기가 안 되더라고요. 저는 그 웃긴 얘기인데 이렇게 돼 있지 않은 그 재즈 특유의 약간 쉼표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악보를 네. 못 읽어요. 잘. 그 리듬감이 확실히 좀 떨어지고. 그런 건 좀 어렵죠. 그래서 하다가 포기하고 결국은 그냥 클래식만 네. 하고 있어요. 네, 안 되더라고요. 네. 좀 슬픈 얘기 한 거예요. 네. 왜냐면 저는 원래 그 할 때 그럼 재즈를 하자 이러고 들어갔다가 그게 안 된 거니까 아쉽죠. 네. 아무튼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면 이제 그 여러 장르 중에서 클래식이 특히나 요게 많아요. 바리에이션. 왜 그러냐 하고 또 봤더니 바로크 시대, 혹시 바로크 시대, 고전 시대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? 예, 들어보셨죠? 네. 바로 그 고전 뭐 낭만, 현대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. 근데 그 중에서 바로크나 고전 전까지는 고전 모차르트가 또 고전이죠. 모차르트 전까지는 변주곡 이런 바리에이션이 엄청 많았어요. 그 이유가 혹시 뭔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잘 모르시겠네.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너무 옛날이니까요. 지금까지 내려오던 것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곡 길이가 우리가 사람이 그래도 한 1분 이상은 해야지 좀 노래구나 듣잖아요. 그렇죠. 우리 방금 한 거 이러고 끝 이러면 뭔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러면 좀 그러니까 뭔가 네. 아쉽잖아요. 네. 그래서 작곡가들이 길이를 늘리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좀 컸다고 해요. 그러니까 곡의 길이를 늘리기 위해서.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. 변주를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에요? 변주요? 말 그대로 이 변이 변할 주 연주하다 할 때 그 주자거든요. 네. 변화를 주면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. 변주 말고 또 변으로 시작하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? 뭐 변화구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네, 다른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태교에 좋지 않을 것 같아요. 마음속으로 삼켰어요. 궁금한데 한번. 변비? 뭐 약간 그건 다른 변자 같은데. 네. 저 변을 활용한. 네, 그렇죠. 변이 변할 변자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변신은 어떻게 변화를 줄 거냐, 네. 연주를 어떻게 할 거냐의 네. 문제 차이인 거지. 어쨌든 변주곡을 한 이유는 곡의 길이를 늘리기 위해서가 좀 컸고요. 네. 그럼 어떻게 변주를 할 거냐를 보시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리듬을 변화시키는 거예요. 멜로디는 그대로 가져가되, 왜냐면 작곡가도 머리 한계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멜로디 라인은 그대로 가져가고 리듬만 바꿔준 거예요. 이거는 진짜 모차르트의 안녕하세요 나의 어머니인가? 원래 원곡 같은 몇 개의 변주곡 그 원곡에 있는 건 아닌데 네. 이 스즈키 아저씨 써있죠. 스즈키 네. 아저씨가 그냥 애기들 하라고 만든 거예요. 근데 어떻게 변주했나 보니까 리듬이 이 리듬만 넣고 멜로디는 그대로 가져왔어요. 혹시 한번 바로 해보실 수 있나요? 네. 조금 실망스러운 변주인데. 네. 이렇게 고민한 흔적이 잘 안 보이는. 그래서 좀 실망스러운데. 그리고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되는 시간이고 이렇게 일하러 왔으니까. 네. 자, 하실 때 요거 하는 위치는요 활 가운데서 조금만 쓰셔도 돼요. 많이 네, 쓰면 알겠습니다. 오히려 활이 움직여야 왔다 되니까. 네, 조금만 쓰시면 돼요. 알겠습니다. 활 중간에서 더 중간에서 해볼까요? 이 정도면. 네, 그 정도요. 하나, 둘, 셋, 넷. 엄지가 자, 지금 하실 때 짜가짜가 짠짠만 랄랄랄라 랄라만 계속 하실 건데 거울 보고 해보실 거예요. 네. 근데 거울 보고 어딜 보시냐면
멋있는 얼굴이 아니라 오른팔을 보고 할 거예요. 오른팔이? 네, 오른팔을 보면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. 네. 지금 만기는 맞아요. 만기는 어떻게 하시냐면 약간 이렇게 하셨거든요. 네. 이게 뭐냐면 팔 전체가 좀 근육질 우연하신데 약간 근육질이세요. 그래서 네. 근육이 있으면 보통 이렇게 많이들 좀 하죠. 돼지라고 하죠. 아니.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팔은 가만히 있고요. 이 전완근 있죠? 전완근 얘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. 네. 한번 해볼까요? 이게 악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악보를 보느라 집중이. 네. 팔 가운데에서 랄랄랄라만 해볼게요. 시작. 되시네요. 네, 이 정도면 돼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연주를 하면 제일 좋다. 자, 그 다음 바리에이션 뭐 딴딴 따단 여러 걸 바리에이션인데 사실 뭐 할 필요는 없어요. 좀 실망스러워. 자, 그리고 네. 이제 이 나비 노래까지 하시면 진짜 바이올린의 기초적인 건 거의 다 하시는 거거든요. 네. 뭐냐, 앞에 한 작은 별이랑 좀 다른 점은 앞에 제가 무시하라고 했던 거 있죠. 이거 뭐 테노토, 스타트 이런 거. 네. 이렇게 연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붙어있으면 보통 레가토라고 하거든요. 음악 용어들은 거진다 이태리어예요. 그래서 네. 레가토 하는데 그냥 부드럽게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부드럽게. 이게 표준어인 거예요. 네. 그래서 표준어처럼 서울이신가요? 네? 고향 서울이신가요? 저 순천입니다. 순천이요. 좋은 시도였어요. 사투리 안 쓰셔가지고. 네. 순천이 어디예요? 전라남도 여수가 있고 여수 가봤어요. 여수의 위쪽에 살짝 위쪽에 순천이 있고 더 올라가면 광주. 그렇구나. 네. 전혀 몰랐어요. 네, 아니, 썼을 때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셔서 않습니다. 어떤 거? 아사? 전라도 분들 별로 안 좋아해서. 아니 그러지 않아요.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. 선생님이 그렇다는 얘기를 드린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. 아니 너무 웃겨 진짜. 원래 잘 웃어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감사의 마음으로 좀 더 쳐드리는데 임밍아웃을 하셨잖아요. 그래서 오늘 내가 허리가 좀 다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쳐볼 수 있는데 이 정도만. 너무 재밌어요. 그래서 표준어처럼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레가토. 네, 레가토. 레가토 어떻게 하시냐면요. 최대한 활 길이가 이렇게 있잖아요. 88cm 정도 되는데 처음부터 여기 끝까지. 얘 이름은 참고로 프로그고요. 얘는 팁입니다. 네. 자, 혹시 이거 프로그 잊었던 거 아세요? 용어가? 저를 알려주신 분들이 다 한 번씩 얘기를 해주셨을 텐데 이런 부속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한 번에 못 알아들었어요. 사실 이 프로그는 잘 활털 이음털인가? 활털 이음틀? 한국어라면 그건데 얘는 별로 안 쓰고요. 이 팁은 많이 써요. 팁. 왜냐면 활끝에서 써. 활끝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. 활끝 보통 뭐 여기만 하는 거예요. 근데 영어로 팁. 그래서 팁에서 써 하면 여기서 쓰는 거. 그래서 팁은 많이 쓰는데 프로그 이거는 그냥 깨알 상식까지는 아니고 저도 몰랐어요. 작년에 제 학생이 쌤 이거 왜 프로그예요? 그래서 한번 생각해본 적 없어요. 생각 안 해요. 프로그니까 프로그? 근데 스펠링도 이게 FROG거든요. 그래서 개구리네? 그러니까 그래서 뭐지? 해서 찾아보니까 네. 다 설이에요.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. 옛날에 말 발굽 있잖아요. 네. 그것도 프로그라고 했었대요. 그래서 이걸 말발굽으로 옛날에 만들어서 이걸 프로그라고 하더라고요. 소재가 말발굽이었다. 네. 소재 그냥 생긴 게 말발굽처럼 생겨서 프로그로 불렀다. 그래요? 그랬다고 구글에서 찾아봤어요. 네. 저도 그 학생 덕분에 별건 아니었고요. 이게 약간 말발굽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? 자세히 보면.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. 정답입니다. 그래서 활을 최대한 많이 써보자. 풀보 활을 다 써보자 해서 이 나비 노래를 하셔야 되는데요. 그러면 천천히 다 쓰기. 이게 진짜 어려워요. 바이올린에서 뒤로 갈수록 비껴나가더라고요. 아까 얘기하신 그 문제 때문에 이 손목이 자연스럽게 평행하게 좀 내려가려면 이 근처 갔을 때 많이 떨려가서 그런지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. 그쵸. 그래서 이게 제가 좀 가난하게 살아서 이게 활도 좀 아껴 쓰거든요. 아니 무슨
끝에를 좀 아껴놔야. 아니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아니 안 아끼죠. 어차피 소모품이라 이거 네, 나 그래, 밥 혹시 몰라서 좀 아니. 아껴. 그래서 네. 우리 목표는 다 쓰는 건데 이제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에 프로들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 쓰죠. 근데 네. 쓰기 어려워요. 그래서 네. 한 여기 하얀색 부분 보이세요?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여기까지만 네. 쓰셔도 많이 쓰신 거예요. 거기까지 써도 많이 쓸 것 같아요. 네, 많이 쓴 거예요, 여기까지. 네. 혹시 모르니까 뭐 남겨두는 네. 해볼까요? 활 많이 쓰면서 그리고 활이 일자로 가게 운전하세요 혹시? 네. 운전하실 때 차선 안 밟게 오케이. 그대로 시작. 오케이 제가 지금 거울로 봤는데 계속 팔 이렇게 펴려고 애를 쓰신 것 안 같아요. 그러면 안 내려가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잘 하셨어요.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까지는 아니고 아유, 하나 이슈가 때려치셔야 된다. 아니, 이거 괜찮습니다. 네. 다 열려 있어요. 그 현악기가 진짜 어려운 것 중에 저는 두 가지를 꼽을 것 같은데 하나는 피아노처럼 건반이 없고 우리가 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게 진짜 어렵고요. 그 음정 그리고 바이올린은 또 작아요. 작아서 굉장히 미세한 차이로 음정이 바뀌어요. 같은 데 눌러도 잘못 눌렀죠. 각도에 사실. 네. 아니 음정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잘하셨어요. 아무튼 그래서 음정 첫 번째 어렵고 두 번째 어려운 게 활이 진짜 어려워. 이게 최종 보스예요. 근데 지금도 활을 제가 많이 써봅시다 하니까 약간 여기 네, 맞아요. 미끄러지는 느낌도 네. 있고 그리고 활을 일자로 쓰기도 어렵고 이게 신경 쓸 게 굉장히 이게 많은데 가난하게 자란 아니 순간이 그 맡겨야 된다. 약간 이런 마지막에 쓴다거나 이렇게. 그래서 네. 이게 진짜 바이올린 현악기의 핵심인데요. 활을 쓰실 때 혹시 물리 좀 좋아하세요? 제 이과. 이과세요. 전 예체능이랑 과학을 안 해서 잘 모르지만 네. 이제 얘에 한해서 물리 법칙 조금 설명드리자면 어쨌든 우리가 활털과 이 줄에 마찰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면 이 주파수, 이 마찰을 어떻게 내면은 건강하고 예쁜 소리가 날 것인가? 뭐 좋은 것만 들려주고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.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소리나 이렇게 빠진 소리가 안 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처음 스타트했던 속도 있죠. 속도가 시작을 했어요. 그러면 그 속도와 내가 지금 주고 있는 힘이 일정해야 돼요. 그래야지 소리가 진동이 일정하게 쭉쭉쭉 가요. 계속. 근데 이 속도가 조금이라도 변하거나 힘이 조금이라도 더해지면 소리가 바로 어그러져. 운전하실 때도 뭐 이렇게 브레이크 갑자기 확 밟으면 킥 소리 나잖아요. 똑같은 원리예요. 아니면은 뭐 바퀴 이렇게 굴러가다가 뭐 아이스 뭐야 그거 있으면 미끄러지잖아요. 똑같거든요. 그래서 근데 아니다. 그 아이스 건 잘못된 예시네. 뭐 여기 뭐 묻었으면 그렇게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여기 활털을 만지시면 안 돼요. 여기 송진이 네. 녹거든요. 생각보다 저희 체온이 따뜻해서 녹아서 미끄러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중요한 건 활 쓸 때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일정한 힘과 속도를 주고 있는 이게 진짜 중요해요. 그래서 이 나비노를 뭐 잡으면 이거 연습 안 하셔도 되고 뭐만 하셔야 되냐면 처음에 사실 왼손도 할 필요 없어요. 여기 잡고 일정한 힘과 속도 그거랑 그 다음에 그게 좀 됐다 싶으면은 이제 내가 여기 지판 브릿지 가운데서 일자로 쓰는 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곡 하시는 게 순서겠네요. 그쵸. 네.
모든 현악기가 그래요. 네. 아 근데 첼로는 너무 어려워. 첼로는 어려우니까 정규로 하기는 자신이 없어서 이제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너무 어렵더라고요. 첼로요? 한 지금까지 한 3-4번 배워봤나? 근데 아 첼로요? 쉽지 않-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저는 보통 첼로를 여쭤보죠.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바이올린 전용 학원은 좀 많고 바이올린인데 비올라, 첼로가 같이 있는 현악기 학원이 더 적거든요. 그쵸. 그런 경우는 아예 그냥 비올라를 여쭤보거나 아니면 첼로를 여쭤보죠. 원래 원장님하고 저하고 첼로를 합시다 하고 딱 의견을 맞췄는데 주말에 주말에 그러면서-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되셨고. 네, 저도 어쨌든 산업이니까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월화수목금은. 퇴근하고 오시면 되잖아요. 자, 우리 어디까지 했죠? 저는 아니 퇴근하고 다 뭐 오시는. 아 여기가 근처가 여기가 직장이야. 살지를 않아서. 아 그러면은 네. 그래. 경기도 산업이 경기도에서 오신 거예요? 아니 집은 서울이고 아 직장이 경기도. 직장이 경기도. 방금 퇴근하고 오시면 되잖아요. 생각보다 멀어요. 아 네. 월화수목금은 제 맘대로 쓸 수가 없어서 아이고. 네. 그래도 취미는 주말에. 돈 열심히 벌어야지 취미 이상을 이렇게 하시죠. 어디까지? 맞아요. 아니 완전 맞는 네. 말씀하신 거고 사실은 그게 뒷받침이 돼야 사실 취미도 할 수 있는 거 맞죠? 저도 학생분한테 네. 회사 힘들어하면 안 돼요. 더 열심히 하셔야 이렇게 학원으로 오시죠. 이러고. 너무했나? MBTI가 혹시 저뭔 거 같으세요? 이거 옛날 릴스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너무 태교에 좋지 않잖아. 네. 아 근데 되게- 저는 듣고 그냥 얘기해 주세요. 이런 얘기가 근데 있었는데. 저는 보통 10명이면 10명 다 그걸 얘기를 하세요. 근데 아니긴 한데 그걸 다 얘기하시죠. 뭔가 어떤 다 근데 똑같이 얘기를 하시죠. 저희 아직 본 지 30분밖에 안 돼가지고. 네, 쉽진 않은 것 네. 같아요. 일단 아이는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? 네. 제가 직전에 잠깐 앉아 있었잖아요. 네. 원래 원장님이 15분 정도 일찍 와서 커피도 한잔하고 학원 설명도 해주시기로 맞아요. 그랬었는데. 전화를 드렸더니 아직 안 계셔갖고. 그러니까 원래 아까 저한테도 이따 온다고 저는 근데 1시부터 쭉 레슨이었어요. 그래서 갔더니 뭐 처음 보는 분이 있고 뭐지 하고 원장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하는 거였더라고요. 그래서 안녕하세요. 이렇게 인사드렸죠. 아무튼 저희가 네. 수업이 이렇게 30분 끝났고요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근데 고생 많으셨어요. 네, 근데 너무 아쉽다. 뭐예요? 더 오시면 안 돼요? 너무 네. 재밌으신데. 저 돈 없어요. 오셨으니까 조금 연습 좀 하고 가세요. 저 피아노 좀 쳐도 돼요? 아 근데 제가 다음 또 레슨이 있어서 피아노도 치세요? 피아노를 주로 치는데